그 한국계 미국인 판사도 그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네. 판사가 어떻게 자기 재판하던 거를 중간에 그만두고 사표를 내버리냐.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한국의 그 판사라고 하죠. 형사 수석 부장인데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냐면은 뉴욕 브루클린 지방 법원에 근무를 오. 하는 인물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사실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예. 데니 전 예. 데니시네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전경배라고 합니다. 경배 전경배, 씨. 62세. 예. 네. 그래서 저 판사가 이거는 정말 용납을 못할 일이다. 예. 어떻게 이런 정도의 직업윤리를 갖고 어떻게 일을 했냐 이렇게 굉장히 매섭게 지적을 했어요. 예. 예. 참 이게 그리고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네. 이런 일을 미국에서는 그 자기가 판사 한 명 때문에 하염없이 이렇게 네. 자기가 늘어지게 되는 재판을 늘어뜨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판사로서 양심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강규태 판사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 국제적으로 지금 네. 우리나라 법원 망신을 시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원이 왜 이렇게 됐나 제가 어저께 그래서 이 강규태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를 조금 이제 좀 판사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 종부세도 많이 냈다. 어? 나 종부세도 많이 낸 사람이고 도대체 내 고향 때문에 그러는 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내가 무슨 사또냐. 증인 50명씩이나 저 신청한 걸로 어떻게 내가 그거를 빨리 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사건 진행을 내가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억지로 느리게 한다. 출생지 하나만 갖고 너무 억울하다라고 답답함을 하소연을 동기 판사들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과 이 강규태 판사하고 저 동기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법연수원 동기. 네, 사법연수원 동기한테 좀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그 시절부터 정말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적 지향이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가족들과의 생활,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고 정말 소시민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소시민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증인을 50명씩이나 받아주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다. 요즘 판사 정말 해먹기 힘들다. 만약에 판사가 변호사가 50명씩 신청을 하는 걸 안 받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 변호사들이 각종 민원을 넣거나 나와갖고 그 최악의 판사 있잖아요. 이런 걸로 그 투표를 해버린대요. 그러면은 그냥 판사로서 완전히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판사 명예가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원 행정처가 노조가 세기가 아주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그 법원 행정처 직원들 사이에서 저 판사는 뭐 보수 성향이야, 진보 성향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이라고 치키고 나면 일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법원에서 판사 이러면 위치가 엄청 대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 판사들이 요즘요.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 정말 빨리 관두고 싶다.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니까 국민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는데 그럼 안에서는 대접을 받느냐.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 무슨 뭐 판사가 폼 잡고 다니던 거 정말 그런 전설이 있는지 모르겠다. 거의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종의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이 판사는 정말 정치적 지향이 명백하게 있다기보다는 나 그냥 이거 빨리 판결해갖고 욕먹고 안에서 흠집 나기도 싫고 나 그냥 몰라. 그냥 빨리 내고 나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하든지 어디 취직해하고 좀 편하게 우리 가족들이랑 잘 먹고 잘 살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해보면 본인의 참 답답한 사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이 재판을 당연하죠. 법원에도 6개월 안에 처리하고 강행 규정까지 있는 거를 당연합니다. 16개월을 늘리고 결국에는 상황 논리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판사들끼리는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상황을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은 지속해서 일어날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어떤 구조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네. 첫 번째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들어 놓은 정말 이상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법원 노조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한 명이 용기를 내야지 한다고 쉽게 개선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 지원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꾸준히 감시하고 여론을 환기시켜야 되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네, 네.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네. 이러한 법원 시스템, 네.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이 남겨놓은 시스템의 맞습니다. 최대의 수혜자가 됐네요. 맞습니다. 1심 결과도 총선 전에 안 나올 거고 예. 다음 대선 때까지 네.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건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게요. 판사, 검사 뭐 저희 언론인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스템에다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자기 책임을 하지 않으면 사회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무기력하다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 있을 네. 때 결국 정치적으로 조정을 하고 네. 그게 분쟁이 되면은 재판에 가서 맞습니다.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걸 최종 신급이라고 하는 네. 판사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끼고 네. 사회 자기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에 가득 차 있다면 예. 우리 사회는 저는 참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예, 지금 네. 댓글에서도 여러분 많이 네. 질타를 해주시는데 예. 열심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 저는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또 이렇게 예. 줄 그으면서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예.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뭐 나오면서 네. 뭐 국민 여러분한테 뭐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네. 이렇게 한 뭐 15문장 정도로 네. 된 그 뭐라고 퇴원 메시지를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뭐 다 좋은 말들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좋은 말들이 결코 좋은 말로 안 들린다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 퇴원 메시지를 한번 한 줄 한 줄 읽어드리고 우리 박은재 에디터가 속마음을 한번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 처음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감사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여태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정치 스타일을 안 바꾸겠습니다. 예, 함께 사는 세상 모두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나한테 지금 당대표 자꾸 물러나라 그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당대표 유지하고 앞으로 대선에도 나갈 거야. 그런 나라 꼭 만들겠다가 그거군요.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됩니다. 야, 대장동, 백현동 수사, 재판 이거 좀 그만하라니까. 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야, 내 혐의 사실 있잖아. 그거 없던 일로 해주면 나도 뭐 협조 좀 해볼게. 이게 전부 자기 수사 얘기군요.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를 수사하는 거는 나를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하는 거라고 똑똑히 들어. 예.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총선이 코앞이니까 내가 민생 걱정하는 척은 좀 해볼게. 그리고 부산 시민에 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그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 조치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의료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 부산 입 좀 다물어.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땡큐 했잖아. 입 좀 다물어 이제. 어? 네.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네. 역시 서울대병원 오기 잘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는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사, 재판 그만 좀 하자. 응?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정이고 나발이고 그냥 서로 눈 감아주고 좀 잘 살자. 야, 당신들도 좋잖아? 저는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자기의 사법 리스크 수사 네. 이것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건데 저는 사실은 조금 또 이 죽이는 정치, 네. 뭐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 네. 이렇게 죽이고 이런 얘기를 목숨 이런 얘기를 3번이나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요 말은 마치 어떤 사주 세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게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뉘앙스를 예. 풍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네. 참 그걸 못하는데 이게 왜 굳이 네. 이렇게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정치라고 했거든요. 네. 지금 이 사건은 네. 외로운 늑대, 네. 좀 이상한 그 혼자서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의 범죄로 네. 하고 있는데 네.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 네. 상대방 정치적 상대방을 죽여 없애는 정치, 네. 그런 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죽음의 정치도 아니고 죽임의 정치라고 예. 표현했잖아요. 또 죽임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죽임이라는 거는 죽인다라는 뜻이고 그 죽인다에는 어떤 행위자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있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정치는 막아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죽임의 정치, 죽임의 주체가 누군가요?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뜻인가요? 자기나 민주당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상대방인 거죠. 그렇죠. 상대방을 전제로 한 거네요. 네. 저쪽 탓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뭐 통합의 정신 서로가 뭐 서로를 인정하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이 개별적 사건, 우발적 사건이 아니에요. 네. 저것은 거대한 음모이고 그 음모에는 어떤 주체가 있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죽임이라는 네. 단어를 전 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 이제 총선이 네. 이제 본격 레이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어제부로 이제 그 출마 예정자들 다 공직 다 사퇴해야 되고 출판 기념회도 이제 어제부터 못 하거든요. 네. 오늘부터 못 하죠. 어제까지 마지막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날 나오면서 이 메시지가 네. 피해자 메시지예요. 본인은 피해자가 맞죠. 피해자죠. 피해자 네. 메시지 맞는데 네. 피해자로서 이 총선을 가겠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대방은 악이고 사람을 죽이고 네. 증오하고 네. 자기는 그 피해자로 가는 건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스타일이 원래 아니었잖아요. 권력을 뭐 지면은 잔인하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또 저런 모습이 있었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김어준 파파이스 나와가지고 네네. 그 문재인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사람이 너무 착해요. 저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좋은 방향으로 용서나 화합, 화해 이런 거는 반성한 사람하고 하는 거고요. 야, 100만 원을 훔치겠다는 사람한테 네. 50만 원만 훔쳐라. 이게 화합이야? 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용서, 화합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용서, 화합, 네. 증오의 정치를 뭐 없앱시다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증오의 정치를 없앤다고 하면서도 자기 메시지 속에 증오를 지금 숨겨놨잖아요. 그러네요. 죽임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오히려 이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읽고 나면은 이재명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누군가에 의한 어떤 배후가 있는 어떤 사주를 받은 이런 예. 행동으로 보이게 하는 이 단어 죽음의 정치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죽임의 정치라고 표현을 한 거. 그러니까 지금 저 보니까 전부 네. 죽임이네요. 죽임, 죽이는. 네. 이런 아다르고 어다르다가 진짜 이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 죽음을 쓸 거냐 죽임을 쓸 거냐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나온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진짜 죽인다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이 민주당이 예. 워낙 그 어떤 죽음을 이용하는 정치 행태를 많이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정말 위기 상황마저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려는 건가? 참 뭐 여러모로 대단하다 하는 느낌은 참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일부에서 부산 사람들은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부산에다가 고맙다고는 했는데 네. 한편에서는 좀 미안하단 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 헬기 헬기 이송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해명한 부분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살려줬고 근데 이런 죽임의 정치는 끝내야 되고 뭐 이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책임, 자기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뉘앙스를 풍기면서 어떤 자기를 향한 어떤 일종의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정말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저는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특혜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저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부산을 갔었는데 한 위원장은 긴급 의료 체계 특혜 구멍 이런 것을 보고 국민이 분노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죠. 다만 이것으로 저희는 이 대표를 비난하지는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낸 부분이 참 멋있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제목은 사실 기자들이 좀 자극적으로 뽑느라고 응급의료 특혜 국민이 분노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저는 한 위원장의 메시지가 이 긴급 의료 체계에 특혜 구멍이 있다. 이 점에 국민들이 분노한다. 하지만 나는 이 대표 비난에 이게 빠지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메시지 자체가 이거야말로 화합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화합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딱 저 제목을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딱 이재명 씨 태어나는 날 말을 굉장히 세게 했네라고 해서 이제 열어봤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이것으로 이 대표를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 이거는 정말로 비난전이 아니라 개선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목에 부제라도 좀 달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 제목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민주당 쪽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또 싸가지라는 말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되게 좀 그렇게 보이는 게 제목 국민이 분노한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나요? 국민이 분노한 거는 팩트가 맞는데 저거를 이제 한 위원장이 했다는 점에 있어서 긁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내용 그게 아니네요. 내용을 싹 봤더니 저는 이 멘트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것으로 이 대표를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안 해봐서 비대위원장 만드는 게 적합하지 않다. 뭐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사실 인간으로서도 좀 좋은 태도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